안녕하세요. 별난주부입니다. 벌써 9월이 지났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8월 가계부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돌아서니 벌써 9월 가계부 이렇게 영상 준비하고 있네요. 그럼 9월 가계부 한번 살펴볼까요? 수입 먼저 보겠습니다. 9월은 추석 명절이 있어서 급여랑 보너스가 같이 있었어요. 월급 508만원, 상여, 보너스죠. 244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수입, 쿠팡 수익 36,050원. 이번엔 쿠팡 수익이 좀 저조하죠. 제가 세팅해둔 링크에 문제가 좀 생겨서 클릭률이 낮았었는데 지금 해결 중이에요. 그동안 신경을 좀 덜 써서 몰랐었는데 수익이 낮아짐을 발견하고 살펴보니까 링크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세팅 중입니다. 기타 2만원.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했었지만 담보 해지는 안 하고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랑이 시간이 되어서 담보 해지하고 말소 처리 전부 완료하였고요. 대출이자 상환하던 통장에 있던 돈에서 말소 비용 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서 정리했습니다. 금융소득 6,120원. 이거는 결산이자 및 포인트 캐시백이랑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이자가 좀 들어온 거예요. 이번에 자산 구성에 변동이 제가 좀 있었는데요. 3천만원 정도를 투자하려고 잠시 세이프박스에 두었었는데 한 달 정도 안 되는 사이에 이자가 3천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주식으로 인한 자본 수입이 없어서 좀 아쉬운 달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중심을 잡고 꾸준히 공포에도 사모으는 것을 실천한다는 게 아직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10월은 예측이 아닌 대응으로 계속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새로운 투자를 시작했어요. 다음 달부터는 이 투자에 대한 수익금도 수입 부분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한 것은 GPL 투자이고요. 간단히 말하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빌리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빌려가서 떼먹으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드시죠? 질권 설정이라는 것으로 위험성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제 이름이 기재가 됩니다. 수익이 나는 것을 차츰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예상 수익은 5.8% 정도 예상합니다. GPL 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요즘 뜨거운 부동산 이슈 속에 만족스러운 갈아타기를 아직 하지 못한 우울함을 위로받기 위해서였어요. 부동산 간접 투자라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어서 부동산 투자라고 하기엔 수익률이 낮지만 제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또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율로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9월은 총 지출 239만 251원입니다. 용돈 120만원이고요. 부부 용돈 각각 40만원씩이고 여기서 각자 통신비, 실비보험, 개비 포함이고요. 그리고 추석 명절이 있어서 용돈 40만원 들어갔어요. 사실 평소에는 명절에 돈이 더 들어가는데 이번에 제사도 없앴었고 친척들을 사정상 뵙지를 못해서 부모님 용돈만 지출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뭔가 명절 분위기를 많이 못 느낀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연휴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건강 부분 46만 7,670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 27만 900원. 이 부분이 저희가 식비에 준해서 쓰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한 30만원 내외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료 19만 6,770원. 다음 육아 부분 30만 7,530원. 학비가 22만 3천원 나왔고요. 여기에 아이북랜드 매주 배달 오는 책 서비스 2만 9천원 열심히 자기 전에 읽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기타 경비 결제한 거, 또 윙크 10만 4천원 들어갔습니다. 윙크 학습지 마지못해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화상 수업 한번 진행하면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윙크를 꾸준히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아이가 그때만 정말 좋아하고 꾸준히 하는 거는 아직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게 그때뿐이라서 조금 아쉬운데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화상 수업을 다음 달에도 한번 요청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식비 75,200원, 어린이집 석식, 우유급식비 포함되어 있고요. 어린이집 식판 케어 서비스 등록이 되어 있어요. 식판과 수저 세척 케어 되는 서비스인데 2만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좀 비싼 감이 있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저녁까지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먹고 오다 보니까 식판을 2개씩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신청해서 케어 받고 있습니다. 육아용품 9,330원. 아이가 칫솔질 하면서 자꾸 씹어대서 칫솔이 남아나지가 않아요. 대량으로 사두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바꿔주려고 샀습니다. 주거통신 166,731원. 여기에 관리비 145,490원, 또 전기세 포함이 되어 있고요. 관리비에는 와이파이 인터넷 21,241원 들어갔어요. 공과금 세금 부분은 98,690원입니다. 이번에 재산세 나오더라고요. 재산세 66,690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벌금 32,000원 있었어요. 벌금은 항상 아깝죠? 정말 이 부분이 아까운 부분이긴 한데 신랑이 회사 일로 대표님하고 움직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잠시 주차한 게 이렇게 날라왔네요. 법을 잘 지키자고요. 생활용품 65,040원. 자파소모에 50,040원 돼 있는데 여기에 아이 물티슈 10개 구매했고요. 물티슈는 처음에 아이가 어릴 때는 좀 좋아 보이는 거, 좀 좋은 거, 비싼 거 이런 거 샀는데 아이가 좀 크고 하니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렴이로 구매를 해보았고요. 또 저렴하다고 해서 이 제품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추석 때 친정 갔다가 리클라이너 밑으로 폰이 떨어졌는데 그 리클라이너를 작동시켜서 빠지직 하고 박살이 나버렸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 하드 케이스라서 폰은 멀쩡했고 케이스만 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너무 허망했어서 항상 S10 쓰는 저희 부부는 이 케이스만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 구매하는데 금액이 들어갔어요. 이 케이스 덕분에 벌써 3번 정도는 폰을 구한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합니다. 장난감 바구니 9,400원. 항상 거실에 널브러진 장난감들, 치워도 끝이 없는 장난감. 또 치우려면 종류별로 치우고 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통째로 때려 넣을 바구니 하나 구매했어요. 여유가 있을 때 아이랑 같이 바구니에 들어있는 장난감을 제자리에 두고 하면서 같이 정리를 하고 있어요. 주방 욕실 15,000원. 식세기 렌탈료로 지출되었습니다. 식사를 집에서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식기세척기로 인해서 워킹맘의 체력은 정말 많이 아껴지고 있습니다. 교통차량 6만원. 하이패스 5만원 자동 출금되었고요. 주차비 만원. 이거는 신랑이 이제 볼일 보러 갔었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잠시 주차를 했는데 금액이 이만큼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생활 18,000원. 요거는 취미활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들, 그러니까 아기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작은 놀이공원 갔었어요. 그 입장료 들어갔고요. 아이가 이제 4살인데 주말에 어디 놀러 가는 걸 알고 또 갔다 오면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이런 걸 벌써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다녀야 된다는 압박감이 이제 점점 더 들고 있어요. 회전목마 정말 좋아하는데 아직 혼자 타기 무서워하고 해서 제가 같이 저보다 탔더니 금액이 조금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식비 6,590원. 이번에도 식비가 지출이 가장 적네요. 전부 간식비고요. 9월에 국가지원금 나왔잖아요. 맞벌이 3인으로 75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식비는 원래도 많이 들진 않는데 추석 때문에 음식을 받은 것도 있었고 또 지원금으로 장을 보고 이렇게 해서 지출이 안 나갔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도 식비는 많이 들진 않았어요. 외식도 한번 했었는데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갔었고요. 지원금 써서 오랜만에 외식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야금야금 어디 쓴 줄 모르게 줄고 있긴 한데 국가지원금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 지원금 받은 거는 뭐 소비 진작을 위해서 나라에서 나눠주는 거라서 따로 계산 안 하고 쓰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또 귀찮아서 이것까지 체크하기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상생소비지원금 아시죠? 이번에 국가지원금 말고 또 상생소비지원금이라는 것도 생겨서 이것도 신청했어요. 더 많은 소비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신랑이 사용한 카드는
평소에 자주 안 쓰는 카드사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을 듯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안 쓰는 카드사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생 소비지원금이 어떤 거냐면 4, 5, 6월 달에 쓴, 그러니까 2분기에 사용한 월 평균 카드 사용 금액보다 10월, 11월 요때 쓴 금액이 3% 이상 더 많이 사용했을 경우 3% 이상 더 사용한 금액의 10%를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주는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2분기의 월 평균 사용 금액이 100만 원이었다면 10월, 11월에 달에 153만 원을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월 달에 153만 원, 그러니까 이전 2분기에 쓴 100만 원의 3%, 3만 원 더 이상 쓴 거기 때문에 이 3만 원을 제외한 오바된 금액 50만 원에 대해서 10%,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문자나 카톡으로 안내가 온 곳에 콜센터에 전화해서 더 자세히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은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출이 조금 오바된 느낌은 있지만 250만 원을 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달입니다. 저축은 350만 원 달성했고요. 저축률은 50%가 조금 안 되네요. 선저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좀 가지고 있었다가 쓸 거 쓰고 또 남는 거 저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저축률이 떨어졌어요. 10월부터는 조금 더 빡세게 선저축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 얼마나 모을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해서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빠듯하게 2천만 원 정도를 목표로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350만 원 달성했죠. 남은 이제 가계부 언박싱 영상에서도 저축률을 조금 더 높여서 2천만 원 추가로 저축하는 거 한번 노력해서 꼭 이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즘 나가는 걸 좋아하는 미운 4살 우리 따님 덕분에 지출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아이에게 쓰는 돈이 아깝진 않지만 경제적으로 실용적으로 쓰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정리가 되면 조금씩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달 9월 가계부 언박싱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